안녕하세요. 밤 9시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드리는 주식 클래스. 저는 진행의 이주연입니다. 우리 시장 모처럼 만에 이렇게 시원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양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양시장 모두 2% 넘는 상승 탄력을 키워갔는데요. 이 간밤 PPI와 또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여기에 더해서 이 차기 연준 의장이 친 트럼프 인사로 이 거론이 됐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확실시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민감한 또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종목들이 부각받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 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과 또 그리고 이 AI 거품론의 진정세까지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자리하는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이제는 연말 랠리를 향해서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것인지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의 달인이시죠. 우리 최석현 대표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그래도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좀 기다렸던 이런 시원한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미증시에서는 역사적으로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1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좀 연말 랠리가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우리 코스피 시장이 이 나스닥과 좀 궤를 같이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장도 이제는 좀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오늘 정말 우리가 좀 기다렸던 그런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오랜만에 좀 한숨 안 쉬고 시장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숨통 좀 트이셨나요? 오늘 시장 좀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꽤나 매수가 좀 잘 들어오면서 이거 진짜 우리 산타랠리 좀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왔는데요. 이때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좀 시장이 흘러갈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오늘 샅샅이 여러분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의 방향 또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변동성이 나타나는 만큼 빠르게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까지 오늘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죠.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를 보인 가운데 또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포인트는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반등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고 이 외국인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그것을 받아주는 아주 그냥 정확한 반등의 어떻게 보면 딱 시그널이죠. 그게 딱 나와줬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은 좀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4천은 못 갔지만은 2.67%라는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보는 그런 또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코스닥도 2.49%나 좀 올라줬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은 뭐냐면은 보통 최근에 한 6거래일 정도인가요? 갭이 뜨고 나서 그 장 초반이 제일 고가였던 시장이 많았어요. 뜨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가라앉는. 뜨고 나서 계속해서 가라앉는 흐름이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장 초반 오히려 시가가 가장 좀 저가였던 그런 날이었죠. 이제 오랜만에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리고 상승 종목 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 사실 오늘은 뭐 어떤 섹터가 좋았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주식들이 좀 올라왔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월이라는 자는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좀 망설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경제 참모 유력으로 이 교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다. 원래는 금리 인하가 30%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금리 인하가 30%로 빠지니까 시장이 폭락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80%까지 올라와 주면서 여기서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자, 자칫 잘못했으면은 신용 물량 터지면서 진짜 이 아사리판 날 수 있었는데
그나마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 또 미국 쪽에서 도와줘서 시장이 좀 급반등이 좀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보면 또 한 가지 이슈가 아니에요. 구글이 또 이제 AI 칩에 대한 또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AI 거품론도 막 활발했었단 말이에요. AI 거품론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엄청 복합적으로 해서 시장을 눌렀는데 이 지금 구글에 대한 이 AI 칩으로 인해서 AI 거품론까지 꺼져버리는 아주 좋은 이런 이슈가 두 가지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2.7%나 오르고 우리나라 시장도 약 2.7%나 오르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21선 위로 올렸어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가 그동안에는 힘을 좀 못 썼죠. 근데 이번에는 이 삼성전자는 사실 구글하고 많이 연관성이 많은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상승폭이 크면은 그걸 이어서 삼성이 그 영향을 받아서 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닉스가 좋았던 것은 엔비디아의 HBM을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공급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이슈로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쭉쭉쭉쭉 올라섰던 거죠. 그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러지 못했고, 근데 이제 지금 구글에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 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AI 칩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하락을 하고 구글은 올라서게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와 연관성이 있는 하이닉스는 주춤하는 상황이고 구글과 연관성이 있는 삼성전자는 오늘로써 21선 위로 올라탔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전 고점을 삼성전자가 넘기면서 쭉쭉쭉쭉 앞으로의 코스피를 좀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할 만한 그런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주 좀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 좀 되겠죠. 반면에 하이닉스가 좀 문제입니다. 하이닉스가. 사실 근데 하이닉스는 여기서 너무 많이 좀 가파르게 오르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가파르게 오르고 나서 이 시기에 조정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빠지면 오르고 했던 여기 어떻게 보면 매집 구간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어요. 매집 구간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는데 이 당시에 보면은 B2가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요 규모가 사상 최대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조 2,700억까지나 여기서 이 구간에서 신용이 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보면은 이 60만 원 요 언저리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하이닉스를 신용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주식이 여기를 올라가고 싶어도 이 신용을 올라가면 뭐 합니까? 기껏 힘써서 여기 올려보내면 뭐예요?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다 탈출하는 매도량만 떨어지게 되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60만 원 못 가기 힘들다, 당분간. 하이닉스는 당분간 60만 원 가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지금 엔비디아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하면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구글이 어떻게 보면 대항마로 지금 같이 올라서 경쟁 상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약해지면서 덩달아 하이닉스까지 상승 모멘텀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결국에는 5일선도 올라타지 못했어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긴 가겠다. 결국엔 가긴 가겠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면 사실 알기 좀 어려워요. 한 4분기나 아니면은 내년에 엔비디아 4분기 실적 발표 때나 그때나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정을 받으면은 어디까지 더 받을지는 알 수가 없다. 과거에도 보면은 이 하이닉스가 변동성이 꽤 은근히 있어요. 올라줄 때도 잘 오르지만은 이 당시에도 몇십만 원에서 한 만 원 거의 10만 원 초반대에서 20만 원 초중반까지 단숨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고점에서 저점까지 약 30%나 조정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0만 원을 간 거예요. 30%나 조정을 줬단 말이죠. 즉 하이닉스가 이대로 끝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은 과연 여기서 거의 온 영끌한 이 투자자들을 과연 살려줄까? 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지금 올려봤자 다 여기서 털처럼 떨어져 나올 건데
굳이 여기다가 돈을 쓰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이닉스가 올라갈 만한 또 엄청난 이슈도 없고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피는 아직 21선 위로는 올라 못 탔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여기 이제 박스권이죠. 이렇게 그면은 이 박스권인데 코스피가 오늘 그 박스권 안으로는 들어왔다. 예, 안으로는 좀 들어왔다. 이제 내일 보면은 21선에 막히던가 21선을 넘기던가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줄 것 같기는 해요. 내일도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종가상에 오히려 매수가 더 들어오면서 끌어올려줬거든요. 내일은 21선에 걸치냐 올라가냐 그런 흐름. 내일도 아마 우리나라 시장은 좀 맑은 신호가 맑은 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오늘 연이은 음봉에 이어서 오늘 아주 장대 양봉 딱 뽑아주면서 5일선 위로 올라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스닥 맥주 마찬가지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흐름이고 막 내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1선 또는 21선 위로 올라타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근데 완전하게 이제 상승장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4,200 전 고점이 4,226이잖아요. 여기를 넘겨서 지금 이제 바로 올라가냐? 어떻게 V자 반등이냐? 이걸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다. 결국에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은 이 12월에 있을 FOMC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하 확률이 80%인 것이지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2월 9일에서 10일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 금리 결정이 나고 나서 시장이 막 폭등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 시기 때는 우리가 어떤 곳에 좀 집중을 좀 해둬야 되냐. 뭐 대형주도 좋지만은 지금 저는 아직은 이 대형주들을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21선 위로 올라타지 못했어요. 오늘 물론 거대한 이 외국인의 매수세, 기관의 매수세, 장대 양봉 뽑아주면서 좋은 흐름 나왔지만은 그동안에 빠진 거에 비하면은 이 정도는 나와줄 수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 21선 위로 안전하게 안착을 시켜야 돼요. 안착을 시키고 나서 훨씬 더 위로 올라가줘야 우리가 좀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흐름은 이 FOMC의 금리 인하를 확인을 하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을 때는 우리가 안심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들어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등 테마가 뭐였냐면은 이 바이오 신규 상장 주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주도 섹터라고 하면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요 세 가지를 뽑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뭐 반도체 얘기가 많았지만은 사실상 가장 힘이 강했던 섹터는 바이오였어요. 바이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정말 컸나 봐요. 그래서 바이오가 무지하게 강했다. 그리고 나서 테마로서는 가장 강했던 테마가 뭐였냐? 신규 상장주였다. 신규 상장주가 가장 강한 테마였다. 그래서 저는요, FOMC 금리 인하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요 두 가지만 봅니다. 전 요 두 가지만 봐요. 왜냐? 이 두 가지에서 수익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큐리오시스라는 종목을 줬어요. 이 종목은 뭐예요? 신규 상장주이면서 제약바이오주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난 목요일인데 지금 약 3거래일 만에 31%가 터져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저가 매수 들어간다고 해서 뭘 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게 저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20에서 아직 안착을 못했고 FOMC 금리 인하 확정이 안 났다. 보고서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런 시기에서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와 신규 상장주 요 두 가지만 볼 예정이에요. 언제까지? 12월 한 10일까지는. 자, 또 이뮤노시아. 이거는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이 막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갔다고 했고 금요일 날 폭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뮤노시아는 빨간불을 켜주더라. 이상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뮤노시아가 오늘 터져주면서 27%. 이뮤노시아도 뭐예요? 신규 상장주이면서 제약 바이오주.
그러니까 지금은 이 테마가 최고다. 지금 시장에서는 최고다라는 거여서 저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릴 종목은 신규 상장주 플러스 제약바이오 위주로만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간에 좀 상승날부터 항상 볼 수 있는 이런 주식들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하고 싶다 하시면은 아래 여기 QR코드 있죠? 이쪽 입장해 두시면은 종목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300명이 함께 하고 있어요. 제가 방송 끝나면은 이렇게 바이오 히든주는 뭐예요? 이뮤논시아 이렇게 종목을 올려드려요. 종목을 올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종목까지 여러분들한테 입장을 해두시면은 QR코드 입장을 하시면은 실시간 소통방에 입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큐리오시스 이렇게 62,000원 이하의 공략이 나갔죠. 이뮤노시아 마찬가지로 7,400원 이하로 나갔죠. 오늘 얼마 갔어요? 9,000원. 이 거래일 만에 25% 이런 방을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QR 찍고 들어오시면은 단타방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다. 그래서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 단 21%, 세크 같은 경우도 14% 정도 굉장히 좀 급등이 잘 나오고 있는 히든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빠른 종목들이 좀 가능한 시장이에요. 유동성도 좋고 시장도 바닥도 잡혔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돈 쏠림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 지금은 좀 빠른 이런 로켓 배송 수익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켓 배송 수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만 무료로 혜택을 적용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어떤 분들이 보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로켓 배송을 가야 되는데 누가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QR코드 찍고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로켓 배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FOMC까지는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장 21선 안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바이오와 또 신규 상장주에는 수급이 쏠리면서 기존보다도 더 폭발력이 큰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맞춰서 오늘도 단기에 상승 가능한 종목들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렇게 바이오와 또 신규 상장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빠른 기간 안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신규 상장주 가운데서 큐리오시스가 3거래일 만에 31%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또 이뮤논시아도 27%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당일 공략 가능한 종목도 우리 소통방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당일 공략한 종목들도 단 몇 분만 해도 두 자릿수대 수익률을 기록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는 종목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소통 공간으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 찍고 입장하시거나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석현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 끊임없이 만나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로 자금이 집중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이 신규 상장주로 공략해 주신 종목들 단 몇 거래일 만에 이렇게 20%, 또 30% 이러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우리 신규 상장주는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이죠. 큐리오시스 신규 상장주로 아주 대폭등하는 그런 수익을 좀 챙겨봤는데요. 이뮤논시아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감사 인사 좀 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사실상 좀 저도 어제 그저께 굉장히 침울했어요. 시장이 그냥 막 폭포수 내리듯이 빠지는데 저도 이게 막 웃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정말 시장도 맑음이 오고 어떻게 보면 또 공략했던 종목들도 잘 가고 막 여러분들도 막 칭찬해 주시고 하니까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제대로 된 여러분들한테 공략주들 갖고 왔으니까요. 아까 로켓 배송 있죠? 시청하신 분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사실 이 신규 상장주라고 하면은 뭔가 무서워하고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뭔가 해보고 싶은 하면은 뭔가 엄청 일확천금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좀 이미지가 있는 신규 상장주죠.
이 신규 상장주를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상 알려주질 않아요. 왜냐면은 난이도도 높고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리스크가 있는 대신에 리턴 값이 확실하게 있는 게 이 신규 상장주인데 신규 상장주는 아무 때나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건드리냐? 지금과 같을 때. 지금과 같을 때가 뭐예요? 이렇게 상한가가 5종목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신규 상장주가 4종목이나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이 상한가라는 것을 신규 상장주가 장악을 하고 있을 때 그냥 뭐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신규 상장주만 그냥 막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을 때 어떤 특정 한 신규 상장주만 올라가고 있을 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막 움직일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해야 된다. 해볼 만하다. 왜? 타 일로만 지금 돈이 쏠리는데요. 뭔가 우리가 뭐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사실상. 그냥 FOMC 때 금리 인하 나는 거 보고 그때 내가 그냥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 현금 비축해 뒀다가 그때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동안에 이 신규 상장주와 제약바이오주들 흐름이 좋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단타 좀 치겠느냐, 그거는 선택. 하지만은 했을 때 지금은 괜찮다. 나름 할만하다라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 공략법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큐리오시스를 왜 나갔냐, 요거부터 좀 볼게요. 큐리오시스, 우리가 먹었던 거를 복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신규 상장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날입니다. 첫날. 이 첫날 봉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큐리오시스가 상장하자마자 점상을 갔어요. 요거는 좀 불가. 두 번째 날 봤더니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하한가를 가버렸어요. 하한가.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사실 이거 위험성이 있어. 그렇죠? 뭐 시작하자마자 점상, 다음 날은 오히려 하한가. 이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기준을 모르고 했을 때는 이게 무서울 수 있지만은 이 신규 상장주에도 원리와 원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는 그러니까 이 봉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끝자리 있죠? 첫날 상장했었던 요 끝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빠졌을 때는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쳐다도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언제 쳐다보냐? 빠지고 빨간불 들어왔을 때? 아니에요.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끝자리를 넘겼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끝자리를 넘겼을 때, 이 끝봉을 넘겼을 때 있죠? 이때부터 우리는 신규 상장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붙으면서 이 끝라인을 넘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신규 상장주를 관심 있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날이 언제였냐면은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이 종목이 상한가를 찍고 이렇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큐리오시스가.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날 방송에 와서 큐리오시스 해야 된다라고 방송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략이 나갔는데 신규 상장주는 어떻게 공략이 나가냐? 아까 그 자리를 확인한 다음 그다음에 뭐 그냥 쭉 올라가는 패턴이 있을 것이고요. 빠지는 패턴이 있을 것인데 큐리오시스는 빠졌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떻게 공략을 하냐? 이렇게 해서 이 끝자리 있잖아요. 종가 있잖아요. 종가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은 첫날에 우리가 뭘 봤죠? 첫날에 거래를 붙이면서 요 끝봉을 넘기는 시그널을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시그널이 뭐예요? 나 이제 좀 시동 좀 건다. 이런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이제 시동 좀 건다라는 신호예요. 요걸 확인을 했어. 그래서 나는 내일 이제 진입을 하려고 대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빠지네. 기다려요. 언제까지? 올라올 때까지. 이 끝 종가를 올라올 때까지. 종가를 넘어서기 시작한다. 그거 뭐예요? 매수. 진입을 이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신규 상장주는 원리 원칙만 잘 지키면 된다. 신규 상장주는 리스크가 있지만은 리턴 값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가는 어디? 여기 잡는 겁니다. 여기. 종가 찍고 올라오죠? 매수 손절가 여기예요. 여기. 지금은 근데 이게 해볼 만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어지간해서는 밑으로 안 빠집니다. 지금 봐봐요. 여기 끝자리예요. 올라왔어. 잡았어. 안 빠져요. 밑으로 지금. 지금 이래요. 시장이.
신규 상장주들이 저렇게 라인만 잡히면은 밑으로 내리질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리스크가 원래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리스크가 굉장히 적고 리턴 값이 굉장히 큰 게 이 신규 상장주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주식이 단기간에 몇 퍼센트가 수익이 나요? 31%가 나요. 안 해볼 수가 없다니까?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비축해뒀다가 FOMC 때 금리 인하 확인하고 공격적으로 그때서야 투자를 해도 돼요. 하지만은 내가 이 원리 원칙만 좀 지켜서 특히나 이 신규 상장주들은 오전 9시와 10시에 이때 방향성이 나옵니다. 내가 이때 시간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요건 지금 진짜 좀 해볼 만하다. 진짜 좀 해볼 만하다. 제가 실제로 먹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 근데 이런 주식들이 더 좋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 올라타기 시작하잖아요. 올라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5일선이 생겨요. 그러면서 힘이 너무 세니까 이 5일선을 타면서 계속 가. 계속 가요. 이 큐리오시스가 지금 끝나지가 않았어요. 3거래일 만에 31%가 지금 수익인데 안 끝났다고 이거. 이게 지금 5일선을 계속 타고 가잖아요. 이 5일선 안 깨지잖아요. 이거 이 슈퍼급등 한 번 또 나옵니다. 이거. 큐리오시스는 슈퍼급등이 한 번 또 나와요. 이거. 어떤 느낌이냐? 이뮤논시아처럼. 이뮤논시아도 신규 상장주죠? 요렇게 원래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5일선을 타면서 계속 갔단 말이죠. 큐리오시스 똑같잖아요. 5일선 타면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한 번에 터진다고. 지금 큐리오시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고 가지만은 여기서 한 번 터진다. 이것도. 터지는 주식이다. 이 정도로 지금은 신규 상장주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끝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이뮤노시아도 약 27%가량 상승이 좀 나왔는데 자, 요 흐름을 언제까지 보냐? 12월 9일에서 10일 요 FOMC까지 이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플레이를 얼마나 할 수 있냐면은 약 2주 정도 할 수 있어요. 2주 정도. 2주 정도 단타 플레이를 좀 할 수가 있다.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한 2주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규 상장주 공략법이 그것만 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노타도 뭐예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뭐 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미친 듯이 쏘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빠질지 몰라. 그냥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이렇게 5일선에 올라타죠.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빠지다가 5일선에 올라타죠. 5일선에. 그리고 거래도 여기서 1,000억 이상의 거래가 터지죠. 이걸 뭐예요? 아, 바닥 잡았구나. 이때부터 이제 공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략을 하면 얼마? 노타가 오늘 또 상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은 신규 상장주가 그냥 뭐 툭 치면 상한가 간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패턴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잡아볼 수 있는 신규 상장주를 제가 갖고 왔어요. 대박이죠? 그냥 교육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알려주고 어떻게 잡는지,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알려주고 위치까지 알려줘요. 저기 있으니까 잡아. 저기 있으니까 잡아. 알려준다. 여기 있으니까 잡아. 빨리 여러분들. QR 찍고 들어와서 잡으라고 여러분들. 자, 어디? 신규 상장주 첫 번째 이노테크예요. 이노테크. 들어왔어요? 잡을 준비하러 들어왔어요? 첫 번째 신규 상장주 뭐예요? 이노테크라고. 이노테크. 상한가 그리고 하한가. 이거는 무슨 도박이에요. 도박. 그렇죠? 이게 이때는 못한다. 예, 이때는 못한다. 상상하.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못해요. 그럼 뭘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여기 뭐야? 여기 사는 거? 여기 빨간물 들어왔네. 사야 돼요? 아니야. 왜요? 5일선 위로 못 올라탔어요. 5일선 위로 못 올라탔죠?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 딱 뭐예요, 이거? 상한가. 상 딱 떴네, 바닥에서. 뭐예요? 거래 붙이면서 상한가. 우리 이 패턴 아까 앞에서 다 봤어요. 이 패턴 아까 다 봤습니다. 노타, 그리고 뭐 큐리오시스. 그게 다 이런 패턴이 나왔던 거잖아요. 이노테크처럼. 자, 그러면은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어디라고 했죠? 첫봉. 이 첫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노테크의 끝봉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끝봉. 여기까지는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5만 원. 여기 봤더니 어디예요? 5만 원이네. 그럼 이노테크가 일단 1차적으로는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까지는 단기 슈팅을 노려볼 수 있다. 지금 얼마요? 36,000원. 해볼만 하죠.
이거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만 보더라도 한 30%는 그냥 잘 먹으면 나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거 내일 해야지. 이노테크는 내일 해야죠, 내일. 내일 어떻게 봅니까? 이노테크가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내일 상승 출발할 수도 있고 하락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대응이 달라져요. 자, 하락 출발한다. 어떻게 해요? 가만히 기다린다. 바닥 잡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요때 매수. 그렇죠? 손절 어디? 여기. 이렇게 잡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상승 출발한다. 어떻게 해요? 가만히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가다가 빠진다고요. 빠지고 기다려요. 다시 올라가. 그러면서 요 자리를 돌파할 때 사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들 QR코드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이쪽 방으로 7,300명이 함께하는 이 M밴드로 들어오세요. 실시간으로 저와 내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노테크를. 방법은 요거예요. 요거. 내일 정해졌어요. 이노테크는 내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노테크. 그래서 요게 잡으면은 그냥 요 자리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요 자리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노테크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린 광학이라는 주식이에요. 그린 광학. 자, 이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첫날 이 봉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끝봉 라인 있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린 광학은요, 이 끝 라인을 계속 탑니다. 계속 타요. 근데 오늘 이 끝라인 위에 올라타 버렸어요. 그러니까 첫날 봉 기준 이 끝라인 위에 오늘 올라탔다. 근데 올라탄 것뿐만이 아니라 이 5일선 위에도 올라타 버렸네. 단기 반등 자리에도 올라타 버렸네. 신규 상장주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던데 말이죠. 자, 볼까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 알트 같은 경우도 봐봐요. 알트 같은 경우 봐봐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급락했어요. 이거 못 산다고. 그럼 언제 산다고 했죠, 제가? 요 끝라인 넘어갈 때 산다고 했죠. 알트를 끝라인 넘어갈 때 샀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요 라인까지 가죠. 진짜 간다니까요. 눌렸다가 또 어디까지 가요? 요 끝라인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 첫 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규 상장주는.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매수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돌파할 때. 즉, 지금 이 그린광학이라는 주식 제가 강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주식이 지금 이 라인에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얘는 여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얘는 삘 받으면서 움직이잖아요. 여기까지 목표가를 두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 한번 붙어주면은 그린광학, 이게 그냥 광이 아니라 미칠 광이 돼버린다, 이거. 미칠 광이 돼버려요, 이 그린 광학 이거 잘못 가면은. 그래서 그린 광학도 내일 사실 그린 광학은 있잖아요. 우리 여기 밴드 여기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이쪽 밴드에서 오늘 종가 베팅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어쩔 수 없어. 지금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미 선배분들이 먼저 종가로 오늘 들어가셨다. 네, 그래도 내일 뒤따라 오시길 좀 바랄게요. 이게 지금 박스권이에요 여기가. 이 그린광학은 여기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으로 치면은 중간 라인이다, 중간 라인. 내일 뭐 좀 올라와서 산다 해도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내일 좀 올라와서 산다 해도 비싼 가격이 아니다. 제가 여기서 매수가를 잡아드리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이 변동성이 좀 있고 가이드를 좀 잡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QR코드 찍고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실시간 단타방으로 들어오셔서 이 미칠광, 그린 광학을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내일 되자마자 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신호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주 하나 더 볼게요. 그래피라는 주식이에요. 지금 제가 3가지 알려드렸죠. 이노테크, 그린광학, 그래피. 이것을 내일 오전에 시작되자마자 산다 안 산다?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그널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피는 시가총액이 1,938억이에요. 이거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미쳐 날뛰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상장하면 상한가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들 시총이 3천억이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들이 3천억이 넘어가요. 근데 이 주식은 2천억이 안 됩니다. 그래피는 2천억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상을 쳤어요. 상을 쳤는데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신고가라는 거 뭐예요? 위에 지금 열려 있다. 위가 열려 있다라는 거죠. 요 그래피도 내일 오전에 잘 지켜봐야 된다. 그래피가 내일 눌러주면 뭐예요?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 진입 손절가 여기 그렇죠? 내일 갭 뜨면서 출발한다. 대기 눌렸다가 다시금 올라갈 때 여기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그때 매수. 요렇게 그래피를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 세 가지 종목들은 제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 올려드릴 건데요. 우리 밴드 안에 올려드릴 건데요. 7,300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장에 QR코드 찍고 입장에 계시면은 실시간으로 종목과 진입 가격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단기간에 큰 수익이 좀 잘 나고 있으니까요. 제가 빠른 로켓 배송 누구보다 빠른 로켓 배송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또 기술적 분석도 어렵고 또 변동성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공략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또 상한가에 속속들이 진입을 하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 유효하다는 부분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표님과 함께라면 이 신규 상장주로도 단 몇 거래일 만에 내 계좌에 반전을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신규 상장주들의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정확한 매수 타점, 이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소통 공간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종목들 살펴보자면 큐리오시스가 3거래일 만에 31% 상승, 또 이뮤노시아도 27%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규 상장주 가운데서 이노테크, 그린광학, 그래피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만큼 진입 가능한 시그널에서만 공략이 가능하다는 부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나도 이 종목들에 대한 정확한 매수 타점 만나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소통 공간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 찍고 입장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석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통 공간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붙는 종목 나도 미리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실전 매매 공략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종목들 또 빠르게 치고 급등을 하는 만큼 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자,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핫하다고 했죠. 그래서 저 세 가지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래피, 미노테크, 그린광학 요거는 내일 오전에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될 주식이 되겠고요. 이 주식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노타라는 주식. 알아두시면 좋다. 우리가 노타라는 주식이 아니라 노타처럼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면 출발이 되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규 상장주들은 이런 시그널이 나와줘야 돼요. 노타처럼 이런 바닥에서 그러니까 쭉쭉쭉쭉 빠지다가 갑자기 바닥에서 거래 붙이면서 5일선 위로 올라타는 이 시그널이 나오면 신규 상장주들은 시작이거든요. 노타, 뭐 이노테크도 마찬가지죠. 쭉쭉쭉 빠지다가 5일선 위로 올라타는 이 시그널이 나와야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런 패턴을 기다려볼 만한 종목이 세 종목이 있다. 첫 번째로는 세나테크놀로지예요. 세나테크놀로지가 내일 그 시그널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서 체크해 두시면 좋고요. CMTX라는 신규 상장주 역시 마찬가지로 연일 하락 중인데 이런 종목들이 어느 순간 바닥 잡고 양봉으로 마감을 치는 순간 이런 것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은 단기로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다. 그리고 더 핑크퐁 컴퍼니 요거는 이제 아기상어 그 OST 회사죠. 그래서 사실 더 핑크퐁 컴퍼니가 엄청나게 이 공모할 때 인기가 많았던 공모 청약할 때 굉장히 이 경쟁률이 높았던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딱 타이밍도 좋게 상장을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죠. 아마 이거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근데 2주 안으로 더 핑크퐁 컴퍼니에서 바닥 잡고 상치는 날이 오거든요. 분명히 와요, 이거. 2주 안으로 상한가가 나오는데 그때 아마 이거 폭등 터질 겁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항상 관심 종목에 두셔야 돼요. 이거 한번 상 터지기 시작하면은 워낙에 사실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2월이 뭐예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예요. 뭐 애들 막 크리스마스 선물 사달라고 난리인데 그때 뭐 핑크퐁 컴퍼니 엮여가지고 막 아기상어 노래 막 틀기 시작하면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미리 지금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면 안 되고 체크만
체크만 좀 잘해뒀다가 여러분들 입장에 계시면은 알아서 제가 사야 될 타이밍에 여러분들 다 쫙쫙쫙 싸드리니까요. 입장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7,300명. 자, 바이오주 갈게요. 지금 제가 신규 상장주도 흐름이 너무 좋은데 바이오주도 흐름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보면은 이 로켓 헬스케어 미쳤습니다. 그냥 로켓가 뭐 그냥 계속 가요. 계속. 제약 바이오 지금 이렇게 세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제약 바이오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이렇게 세다. 엄청 세다. 지금 시장이 최근에 안 좋았지만은 역행하고 있어요. 제약 바이오주들은. 이 오스코텍도 엄청 세다. 지금 다 역행하고 시장이 엄청 빠졌어도 이 주식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뮤노시아도 엄청 세잖아요. 시장이 하락해도 3거래일 만에 우리한테 27% 안겨준 이뮤노시아. 자, 이렇듯 우리가 제약 바이오 언제까지 볼 수가 있냐? 파월이 해임을 원하지만은 실질적인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이에요. 아마 뭐 별일 없으면은 이때까지 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은 이 시점까지는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제약바이오의 이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제약바이오주 정말 뭐 거품, 법을 지금 만들러 가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한국BNC. 이거 강조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강조를 솔직히 이 주식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시작을 안 했거든요. 왜 언제 가니 너? 언제 갈 거야? 하지만은 진짜 가면 이것도 사고 친다. 이 주식도. 일단은 거래가 굉장히 잘 들어왔습니다. 몇천억 단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죽을 거였으면은 이 밑으로 밀어. 지금 이 한국BNC는 이 5,000원과 6,000원 사이에 박스권 안에 지금 놓여 있는 주식이에요. 박스권 안에. 근데 이미 총알은 장전이 됐어요. 이 총알이 밑으로 쏠 총알이냐, 위로 쏠 총알이냐, 그건 몰라. 하지만은 지금 제대로 밑으로 쏠 거냐, 위로 쏠 거냐는 총알이 장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국BNC가.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는 정해져 그냥 총알은 들어와 있어요. 날만 잡으면 그냥 쏘는 겁니다. 위로 쏠지 아래로 쏠지. 근데 제약바이오가 지금 너무 흐름이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흐름이 좋은데 단순히 흐름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한국BNC는. 재무가 좋아요. 재무가. 뭐 예를 들면은 막 만년 적자인 주식을 갖고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빨리 그냥 왔을 때 정리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은 제약바이오 흐름도 좋은 상황에서 총알 장전까지 이렇게 싹 해놓은 상태에서 박스권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위로 뚫으면은 이 주식은 이렇게도 갈 수 있는 주식이에요. 이렇게도. 그냥 한 번에 막 3배, 4배 그냥 쏠 수 있는 주식이 한국BNC다. 한국BNC 하신 분들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보통 주식이 아니거든요. 상한가도 굉장히 잘 가고 한 번 쌌다 하면은 막 한 50% 그냥 갑니다. 한국BNC가. 한 번 쌌다 하면은 막 오중이 떠중이들 가서 막 3, 4% 먹을 바에는 그냥 여기에 자리 잡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 하나예요. 문제는 50%를 먹어야 되는데 5% 먹고 한 열흘 기다렸다가 5% 먹고 다 팔고 나와버리는 그게 문제인 거고 문제는 그냥 문제인 거고 한 번 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좀 폭발력이 있는 주식이 한국BNC다.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기 그냥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한국BNC 요거 좀 해보시면 좋겠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해볼 수 있는 데는 이 아래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은 한국BNC 우리 7,300명이 매일매일 뭐 몇 분씩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함께 해보실 분들은 이쪽 입장하시면은 한국BNC 진짜로 뭐 터지는 날이 같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로는 ST팜이라는 주식입니다. ST팜이라는 주식. ST팜은 단가가 좀 있어요. 이 10만 원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량주죠. 예, 제약바이오 중에 좀 우량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ST팜을 갖고 온 것은 이 제약바이오 특히 우량주 중에서 이 실제로 매출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증가를 하고 이렇게 흑자내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매년. 근데 이 ST팜이 매년 이렇게 흑자를 낸다. 근데 더군다나 이때는 사실 코로나 빠리긴 했지만은 21년도에 15만 원을 찍었었는데요. 이 당시의 매출과 지금의 매출을 보면
보면은 거의 뭐 2배 차이 나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겠고요.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 오버 추징이 나왔고 가라앉다가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나오니까 다시금 10만 원 위로 올라타면서 뭔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ST팜이 제가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 외국인들 수급이 만만치 않다. 사실 최근에 이게 여기 코스피입니다. 최근에 보잖아요. 외국인들이 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다고. 오늘이야 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지만은 그전에는 여러분들 대충 봐도 그래요. 뭐가 많아요? 매수가 많아요? 매도가 많아요? 매도가 많다. 근데 에스트팜 볼까요? 에스트팜? 에스트팜은 뭐가 많아요? 그냥 대충 봐도 매수가 훨씬 많다. 누가요? 외국인이. 더군다나 오늘 굉장히 쓸어 담아버렸어요. 에스팜을 외국인이 오늘 쓸어 담았다. 외국인이 담았다. 제약바이오를 외국인이 담았다. 최근에 내가 이걸로 먹었단 말이죠. 뭐예요? 이 이뮤노시아. 이뮤노시아 제가 공략 왜 나갔어요? 아니 이거 이상하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치는데 얘는 자꾸 주워 담는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뮤노시아 이거 사고 칠 것 같다. 했더니 27% 가버린 거예요. 오늘 27% 가버렸다. 에스팜 이거 이상하다. 요 녀석 이상하다. 이거 계속 주워 담는다. 외국인들이 뭐가 있겠지. 뭐가 있겠죠. 이게 보통 10만 원 넘어가면은 한 12만 원은 그냥 가는 주식이에요. 10만 원 넘어가면은 잘 가면 한 15만 원까지. 그래서 목표가 12만 원, 15만 원 잡고 대응해볼 만한 주식 누구예요? ST팜이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실제로 공략가는 이쪽 QR 찍고 입장하시면은 받아보실 수 있으시다. 자, 세 번째로는 그린생명과학입니다. 야,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 그린생명과학은 진짜 이거 잘 안 알려주는데 이런 거 제가 안 알려주는데 오늘 요거까지 풀고 갈게요. 그린생명과학은 보통 주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린생명과학에 한번 빠지면은 여러분들 못 나와요. 이거는 그냥 주식이 아니라 한 번 올리면은 그냥 상한가를 올리는 주식이에요. 이거 봐봐요. 상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상한가가 7번이나 나왔던 주식이에요. 최근에만. 그냥 올렸다 하면 상한가인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 좀 학계에서 보면은 상한가를 치고 나서 이 상한가 끝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계속. 오늘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는 하지만은 오늘 보면은 결국엔 이 상한가 끝에서 마감이 돼버렸어요. 즉 내일 20일선 이렇게 올라오죠. 맞죠? 급등 나올 수 있다. 그린생명과학이. 근데 그린생명과학은 뭐예요? 이거 한 번 뜨면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린생명과학은 한 번 뜨면 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일 21선 맞고 뜨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있어야 돼. 무조건 사가 아니에요. 이건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한데요. 실시간으로 자리 나오면 이거 한 번 뜨면 상이다. 잘 봐야 됩니다. 그린생명과학. 실시간 어디요? 일로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주식인데요. 마지막 바이오 히든주예요. 근데 이 히든주가 오늘 왜 히든주냐? 제가 제약바이오가 좋다고 했어요, 최근에. 그렇죠? 그리고 또 신규 상장주가 좋다고 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와 신규 상장주가 합쳐지면 어떨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바이오 신규 상장주. 큐리오시스가 뭐예요? 바이오와 신규 상장주가 합쳐졌어요. 합쳐져서 3거래일 만에 31%. 이뮤노시아가 신규 상장주와 제약바이오가 합쳐져서 3거래일 만에 27%. 오늘 준비해온 히든주도 신규 상장주와 히든주가 합쳐졌다. 이거 방송 끝나고 제가 여기 올려드립니다. 여기 써드릴 거예요. 궁금해요? 빨리 들어오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종목까지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로켓 배송 지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신규 상장주와 또 바이오 종목들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가 됐다고 이 종목들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이 나와야만 공략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도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 실시간으로 만나보고 싶다 하신 분들, 그리고 빠르게 두 자릿수 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화면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QR 찍고 입장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석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